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2015년 4월 15일 수요일의 조간을 배달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어젯밤 경향신문이 오늘자 일면 엠바고를 걸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반 이완구의 부여 선거사무소 성완종 측 차에서 비타 500박스 꺼내 전달. 이겁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24 재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승용차에 비타 500박스를 싣고 이완구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 전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역시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재보선 때 이완구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이 양반한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 이렇게 말했죠. 성완종 전 회장 측 인사는 지난 12일 경향신문과 만나서 성완종 전 회장 일정표에 4월 4일 낮 4시 반 부여 방문으로 돼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선거사무소에 도착했다며 성완종 전 회장은 1시간 넘게 선거사무소에 들러서 이완구 총리를 만났고 전체적으로는 2시간 정도 부여에 머물다가 해지기 전에 떠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2013년 4월 4일은 후보 등록 첫날이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방문한 이완구 총리의 부여선거사무소는 충남 부여읍 구교리 부여천막사 건물 2층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전달 방식, 당시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경향신문의 추가 취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만 줬다. 이런 정도의 증언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은 이런 경향신문 기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은 2013년 4월 4일 낮 2시쯤 충남도청 개청식에 참석한 뒤 재보선을 앞두고 있던 이완구 후보의 선거사무소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후 4시쯤에 이완구 후보의 사무소에서 이완구 후보를 만났다. 성완종 전 회장이 이 이야기와 시간상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충남도청 개청식은 충청남도 홍성에서 있었거든요. 자, 홍성에서 부여까지 이동한다면 이건 시간이 얼추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 성완종 전 회장 측근 A씨는 이완구 후보 사무실에 처음에는 성완종 전 회장과 전 충청남도 의원, 군의원 등 몇 분이 함께 들어갔지만 이완구 후보가 중간에 다른 분들을 물리고 성완종 전 회장과 단둘이 독대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비망록에도 기록된 것으로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밝혔는데 경향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중앙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그간의 행적이 담긴 비망록을 중앙일보가 입수해서 어제 최초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내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성완종 전 회장의 만남, 행사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에는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등장한 8명과의 만남도 세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수사의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분량이 A4 용지로 무려 1000여 장이라고 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여의도 일식집 오미찌에서 낮 12시에 2014년 12월 27일 귀국 후의 미팅. 누구와의 만남이냐? 이게 바로 홍문종과의 만남입니다. 홍문종과의 만남은 무려 18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사무실에 온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이 당초에 이런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과 배치됩니다. 18차례나 만났다. 18차례나 최근에 만났다면은 이건 상당히 긴밀한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밖에 성완종 비망록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의 만남 횟수를 보면은 2013년 이완구와 9번, 홍문종과 9번, 서병수 부산시장과 5번, 2014년 이완구와 14번, 홍문종과 9번, 서청원 최고위원과 6번,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5번, 서병수와 4번, 유정복 인천시장과 4번,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1번, 2015년 서청원 3번, 서병수 1번, 허태열 1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난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꽤 많이 만나셨군요. 예. 동아일보 5면을 봐도 맥락이 같은 기사가 발견됩니다. 메모, 장부, 수첩, 메일 기록부, 비망록. 성완종 전 회장은 자신의 정치권 돈 전달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를 남겼을까? 평소 꼼꼼한 성완종 전 회장의 스타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며칠 새 갖가지 장부에 관한 설이 난무하고 있다라면서 관련한 소식을 종합해서 전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3일 동안 측근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장부가 존재해 있을 가능성 또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부가 뭐겠습니까? 아무개에게 얼마를 줬다.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이런 장부가 존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13년 4.24 재보선 당시 충남 부여 청양에 출사표를 던진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어제 경향신문을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당시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죠. 한국일보는 2013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완구 총리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를 들춰봤는데 이완구 총리는 선거비용으로 총 1억 8,714만 원, 당시 그 한도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1억 9,500만 원을 밑도는 1억 8,714만 원을 썼다는 거지요. 자, 이 가운데 후원회 기부금은 1억 2,304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6,410여만 원인데 이거는 개인이 드렸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성완종 전 회장 1억 9,500만 원 안에 자신이 낸 돈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명 후원자 명단에 성완종 전 회장은 없었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가 3천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뭘 처리해요? 꿀꺽 먹었지 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은 새누리당 소속의 충남 서산 태안지역 국회의원이었고 그해 6월에 충남도당 위원장이 됐습니다. 자, 이완구 국무총리 어제 참 상식 밖의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빈축을 샀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어제 오후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만약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은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협박성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은 이틀째 이완구로 시작해서 이완구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여야 모두 이완구 총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물론 두둔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야당 의원들 명확하게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사퇴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날선 공방도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직무정지론이 어제 거론이 됐죠. 집권 여당 안에서 불거진 이야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일로인 가운데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보도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직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이렇게 표면화되니까 여당 안에서 사실상 총리 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완구 총리 직무정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은 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이건 사실 상당히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닐 텐데요. 자,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말이죠. 이완구 이대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그제지요? 4월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2012년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질문에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완구 총리가 2012년 10월 새누리당 충남도당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이 보도되니까 유세장에는 한두 번 갔지만 실제 선거 활동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어제는 이완구 총리가 대선 당시 충남 천안에서 유세차에 올라서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을 한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이완구 총리는 제 정치적 비중을 볼 때 중앙당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선거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단 몇 시간,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단번에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일삼듯 하고 있으니 이런 총리가 발언하는 것에 과연 무게가 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완구 총리는 또 지난 13일, 그러니까 그제지요. 인사청문회 때 언론 외압 의혹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이완구 총리는 청문회 첫날 모두 발언에서 본의 아니게 언론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깊이 사죄한다라고 발언한 거, 이거는 사과가 아닌가요? 이완구 총리는 자신의 휴대전화 개수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었습니다.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쓰는 스마트폰은 한 대다. 성완종 씨의 구명 전화를 받았는지 궁금하시면 그 내역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14일에는 저는 전화기가 2대다. 하나는 기사와 쓰는 것이고 하나는 스마트폰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한편 중앙일보는 성완종 생전 다이어리를 입수했다면서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 20개월 동안 이완구 총리를 의원회관이나 호텔 식당 등에서 23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완구 총리 해명이 더 믿기 힘들어졌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요, 사설 제목에서 이완구 총리 현직에서 3천만 원 의혹 수사받는 것이 타당한가?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받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내용의 사설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현직에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곧바로 수사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총리는 법적으로 검찰을 직접 지휘할 권한은 없지만 검찰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밑에 두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쩔쩔매운 검찰의 과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팽배한 상태다. 이 총리가 현직에서 수사받을 경우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결국 특검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이다. 특검 임명과 수사까지 몇 개월이 걸리게 돼서 그 기간 이완구 총리는 계속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내각을 이끌어야 한다. 정부 스스로 국정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임기 3년차 대부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 나라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이거 잘라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정권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선 말입니다. 이완구는 도려내라. 이런 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읽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각오라면은 총리직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조중동 사설도 대체로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완구 총리 현직 유지하면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뉘앙스고요. 다른 신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총리직 내놓으라. 이런 내용의 사설이 오늘 실렸습니다. 한겨레 31면에 실린 사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특별수사팀 지금 방식으로는 신뢰 얻기 어렵다. 이런 제목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을 겨냥한 이야기인데,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기로 하고 팀장에 검사장 가운데 가장 기수가 높은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앉히는 등 나름대로 자존심을 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고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얼마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당했을 당시 즉시 검사 13명을 동원해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에 밀려서 10여 명 안팎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초기 대응 태도부터 사뭇 다른 느낌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 정권의 치부를 건드리는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국민의 기억에 뚜렷하다. 특히나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버젓이 앉아있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수사의 신뢰성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하다. 특별수사팀을 독립성이 보장된 특임검사처럼 운용하겠다는 말도 나오지만 수사 상황을 윗선에 보고하는 한 청와대와 총리실, 여당의 그 내용이 전파되고 결국 수사가 외풍을 탈 것이 뻔하다. 정말로 특별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대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엔 홍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에 나와 있는 홍준표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홍준표 도지사의 공보특보였던 윤승모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가 특별수사팀에 포착되면서 성완종 리스트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자, 홍준표가 만약에 사후 보고를 받았다면 윤승모 씨 경선 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이건 사후에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거죠. 누가 도와줬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애매하게 보고를 했을 땐, 그러니까 윤승모 씨가 홍준표 지사에게 누가 도와줬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보고했을 때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윤승모 씨 입에 달렸다는 겁니다. 돈 전달자 윤승모 씨 입에 달렸습니다. 자, 윤승모 씨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긴 하죠. 예, 홍준표 지사의 공보특보였었는데 또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냈고 또 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준표 지사 지금 윤승모 씨 입에 운명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면은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이 경남기업 비자금 32억 원의 현금 인출 내역과 일부 비리 의혹이 담긴 USB를 이 회사 자금 담당 한모 부사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 오늘 일면 사이트 톱입니다.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 현장에 보내주는 현장 전도금을 부풀려서 비자금 32억 원을 조성했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등을 담은 USB를 한모 부사장으로부터 이렇게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USB에는 측근들과의 대책회의에서 비자금 용처에 대해 말맞추기를 지시하는 성완종 전 회장의 육성 녹음 파일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됩니다. 자, 검찰이 이걸 받아들였는데요. 이를 어떻게 수사로 녹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경향신문 압수수색 발언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보도로 여권이 느끼는 정치적 위기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권성동 의원의 경향신문 압수수색 발언은 그런 여권의 분위기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회장 인터뷰 내용이 단계적으로 보도되자 전체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고 대선 자금 의혹으로 확산되자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물귀신 작전을 폈다. 100번 사과하고 환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정치 공세로 물타기 하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의 경향신문 압수수색 주장은 그런 새누리당의 정치적 처지와 대응 수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네, 경향신문의 태도가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달관돼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이거 어떡하나요? 진짜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말이죠. 예, 자, 관련해서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다. 김무성 대표도 아니다. 이완구 총리도 아니다. 그는 바로 문재인 의원. 대선 때부터 문재인만 바라봤던 새누리당.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의로 그 성폭행범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그 차를 받아가지고. 앞불사. 그런데 범죄자는 국정원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뚱단지같이 대통령 노무현과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이 이 NLL을 포기하고 사초를 빙땅 쳤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작성, 보관, 이관의 총괄 책임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이제 말이 하는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 어긋난 터무니없는 일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벌어졌음에도 당사자인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명백한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불찰의 소산이지만 어디 그걸 인정할 새누리당 정권인가. 그들은 유병원이 참여정부 때 대박 났다며 또 문재인을 청문회에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모 그룹이 다시 회생할 수 있었느냐. 2007년 12월 말 2008년 1월 정권 교체기 한 달 사이에 엄청난 돈을 탕감해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력 유착, 정경 유착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자원외교 혈세 낭비로 나라 국간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심 위반이 커지자 새누리당 정권, 노무현 정부 때도 자원외교가 있었다며 비서실장 문재인을 부르자고 큰소리. 노무현 정부에서도 NSC에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NSC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는 내용이 제기된 바가 있고 그러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며 새누리당 정권 창출을 위해 돈을 왕창 쓴 성완종이 죽음으로써 검은 돈 살포 사실을 폭로하자 새누리당 그가 참여정부 때 2차례 사면 받았다며 또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돌이켜보면은 이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부정부패의 그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이것은 참여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급기야 이런 발언까지. 박근혜 정부는 돈은 받았지만 구명 따위는 안 해줬다는 주장. 박근혜 최측근 이정현의 말.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국민이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로비와 실패한 로비. 한 정부는 로비가 잘 통했던 정권, 또 다른 정부는 로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권.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PD의 해설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주세요.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떠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도 해외 출장이나 국회 일정 등으로 대부분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한국일보 일면 1단 사이드 기사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세월호 1주기 추모는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넓게 번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최경환 IMF 총회 참석자 미국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오늘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일 국회 본회의 교육복지 사회문화부문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예정이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별도의 추모 행사 참여 없이 박근혜 대통령 남미 순방에 동행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소관부처라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는 추모 행사가 아닌 국민안전다짐대회라는 일종의 홍보 행사를 열기로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1주기였던 2012년 3월 11일 당시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왕 부부 등 주요 인사 1200여 명이 도쿄 국립극장에 모여서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대지진 발생 시각인 낮 2시 46분에 맞춰서 1분 동안 2만여 명의 사망 실종자를 위해서 묵념을 했고요. 특히 고령의 일본 왕은 추모식 3주 전에 심장 수술을 받아서 요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추도문을 낭독하면서 희생자를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월호 일주기 추모 행사 홀대에 대해서 중요한 치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하지현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형 참사 후 1년이 지나면은 유가족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일주기를 맞아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도층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면은 사회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신면을 보니까 황우여 장관이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는데 자원봉사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후에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충북, 경북 북부지방에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